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AI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사실 그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AI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딱 빙산의 일각 같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AI는 왼쪽에 있는 챗봇, 이미지 생성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물 밑에는 신약 개발, 핵융합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세계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AI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이자 노벨상까지 받은 데미스 하사비스. 이 사람이 바로 이 기술적 도약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뭘 만들기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가 보여주는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과학을 위한 도구로서의 AI.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파폴드 이야기입니다. 자, 단백질 접힌 문제라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볼게요. 단백질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긴 아미노산 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꼬이고 접혀서 3차원 모양을 만들어요. 바로 그 모양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만 보고 최종 모양을 예측하는 거. 이게 지난 50년 동안 생물학자들이 풀고 싶어 했던 최대의 난제였던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차원 아미노산 사슬이 복잡한 3D 모양으로 착 접히고 그 구조가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려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2021년에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딱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문제를 푼 수준이 아니었어요. 단 몇 초 만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속도. 이 속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데미스 사비스가 회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단백질 구조를 다 계산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어떨까? 과학자들이 하나씩 물어볼 때마다 답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답지 전체를 만들어서 그냥 줘버리자는 거죠. 정말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억. 2억 개? 알파폴드가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이걸 전 세계 과학계에 그냥 무료로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건 오픈 사이언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라리아처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질병 연구에 속도가 붙고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디는 작물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AI가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이번엔 과학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인 파트너로서의 AI입니다. 그 전설적인 순간을 만든 알파고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바둑이라는 게임 사실 엄청나죠?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도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체스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AI가 넘볼 수 없는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 역사적인 대국이 열렸습니다. 알파고가 계속 이겼는데 특히 이국에서 나온 그 37번째 수? 그때 충격은 정말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결국 알파고가 4대1로 이겼고요. 바둑 고수들한테 어떻게 그런 수를 뒀냐고 물어보면 종종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냥 감이 좋았다. 그만큼 바둑은 계산을 넘어선 거의 예술에 가까운 직관의 영역이었던 거죠. 알파고가 이겨야 했던 건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의 직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 37번째 수는 그냥 이기기 위한 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이라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정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한 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배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하사비스가 원래 꿈꿨던 이상적인 과학의 길,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격렬한 상업 경쟁, 이 두 가지 길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사비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길은 뭐였을까요? 신중하고 체계적인 속도로 과학과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연구에 집중해서 인류의 큰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죠? 번개 같은 속도로 당장 돈이 되는 소비자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 1등 하려고 다들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경쟁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AI를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엄청난 위험과 보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하사비스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의적인 행위자 문제. 나쁜 마음을 먹은 개인이나 국가가 이 강력한 AI를 무기처럼 악용하는 거죠. 둘째는 통제불능 AI의 위험.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자율적이게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위험들을 잘 관리하고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 보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무한정 쓰고 심지어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GI를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AI를 우리 주변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탐구심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결국 이런 질문이 남네요. 이 기술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한계라는 것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일 겁니다.